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계십니까? 특별히 대단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다들 그 사람 이야기를 좋게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든 신뢰받고 어디서든 좋은 말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뒷말이 없고 오히려 없으면 아쉬워하는 사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쌓아온 아주 작은 태도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두 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부터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청산유수이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딱히 특별한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남다른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특별히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좋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었고 새로 만난 사람들도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판은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평범해도 늘 평판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기의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않아도 될까? 그 짧은 멈춤이 말실수를 막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막고 상대에게 상처 줄 말을 막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이분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함부로 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평판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느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일 연락할게요 하고는 잊어버리거나 이번 주 안에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는 다음 주가 돼도 말이 없거나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하고는 먼저 연락이 없거나 이런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상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쌓이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평판 좋은 사람들은 이 작은 약속들을 놀랍도록 잘 지킵니다. 내일 연락한다고 했으면 내일 연락합니다.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으면 기억해뒀다가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만약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 먼저 연락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드문 것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평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진짜로 듣는 사람과 듣는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차이를 느낍니다. 진짜로 듣는 사람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나눈 것 같은 느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은 느낌, 뭔가 가벼워진 느낌. 그 느낌이 이 사람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평판 좋은 사람들 곁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 그 느낌을 주는 것이 특별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짜로 듣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첨이나 가식과는 다릅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 실제로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린다. 지난번에 해주신 그 말이 도움이 됐다. 오늘 이 음식 정말 맛있다. 이런 말들을 느꼈을 때 실제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표현들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가 하루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평판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도움을 받았을 때 반드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도움을 준 사람은 느낍니다.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평판 좋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 바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큰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어요. 그때 시간 내주신 덕분에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감사가 상대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5가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평판을 지켜주는 6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6번째 특징은 자신이 틀렸을 때 빠르고 깨끗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상대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맞다고 할 때는 진짜 맞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면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뭔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는 사람, 이런 분들은 당장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평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특징은 오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 결국 평판을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안 풀릴 때도,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상대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쌓이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평판을 유지하는 분들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 번의 태도로 흔들리는 것을 살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평판은 아주 작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번 지킨 작은 약속, 오늘 한번 참은 말, 오늘 한번 표현한 감사,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진짜로 듣는 것,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것, 도움을 받았을 때 표현하는 것,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래 한결같다는 것. 이것들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누구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평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혹은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2개가 되고 2개가 쌓이면 3개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의 평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평범해도 늘 평판 좋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맞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 이미 쌓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이미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6이신 이분은 젊은 시절에 꽤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본인 표현대로라면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했고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했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오히려 그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 문득 주변을 돌아보셨을 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직장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오래된 지인들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뭔가 어색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8번째 이야기는 평판은 언제든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이 한번 굳어지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사람들이 단정 지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식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인식이 바뀌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로 달라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라진 행동이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판을 다시 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7번째 특징인 한결같음입니다. 9번째는 평판을 쌓는 것과 평판을 관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요즘 자기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인상을 주는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평판을 관리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좋게 보이려고 좋은 말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결국 느낍니다. 반면 평판을 쌓는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인정받을 것 같아도 아니어도 그냥 그 사람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평판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관리된 평판은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쌓인 평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징들을 평판을 위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평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10번째는 중년 이후의 평판이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의 평판과 나이 든 후의 평판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평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을 잘한다, 머리가 좋다, 성과를 낸다.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의 평판을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분 곁에 있으면 편하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중년 이후의 평판을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이 노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상에서 따뜻한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평판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평판을 새로 쌓기에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그 날들 동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1번째는 평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남을 위한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평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워질 수 있는 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쌓아온 평판이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평판이 나쁜 사람은 어려울 때 혼자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곁에 보이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 외롭습니다. 평판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랫동안 쌓아온 평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6이신 이분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하셨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자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아버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평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참은 말, 오늘 한 번 지킨 약속, 오늘 한 번 진심으로 들어준 것, 오늘 한 번 표현한 감사. 이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평판을 만들고 결국 노후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이 와닿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